앞으로 이제 수업이 8번 남았거든. 근데 수업 때마다 기출 이제 복습하는 리뷰 노트랑 이제 간단하게 최근 기출들에서 좀 중요했던 부분들 다시 정리하는 시간 가지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를 주말반에서 하는 것처럼 계속 숙제로 줄게 할 테니까 그거를 풀어오고 2개를 좀 같이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기출이랑 최근 경향에 맞는 실전 모의고사랑 이 2개를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추가로 이제 엔제 풀고 이제까지 했던 것들을 복습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그래. 우리 33일 남은 걸로 나오던데 숫자에 신경 안 쓰고 있지? 아직 다 안 풀긴 했을 건데 우선 지금까지 풀었던 것들 중에서 잘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기다리면서 그 뒤에 문제들 좀 같이 풀어보기로 할게. 여기 공통 부분에서 좀 우선 잘 안 되는 것들 없어? 오랜만? 이거 한 4개월 정도 된 시험지인데 14번에서 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치? 15번은 괜찮았어? 15번? 석준이 아까 됐어? 15번? 한번 해볼까? 차례차례로 설명을 해볼게. 그러니까 얼마 전에 풀었던 기출이니까 다 풀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약간의 착각일 수 있어. 해보면은 또 기억에 의존해서 풀기보다도 애초에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정리가 좀 되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해볼게. 일단 13번은 내가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이제 다들 전문가 된 것 같다. 그치? 정적분 0부터 K까지 한 번에 해서 0이다라고 해가지고 계산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 그래서 요 문제 계속 챙겨나가는 거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보기로 하고 14번부터 좀 설명을 해볼게. 그리고 오늘은 요 수업 한 다음에 이제 좀 개별적으로 한 명씩 불러서 좀 남은 한 달 동안 좀 어떻게 공부할 건지 잠깐 좀 이렇게 상담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그런 시간도 가지도록 할게. 삼각형이 남은 기간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해야 할 것은 많은 것 같고 탐구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면접 준비도 해야 되고 논술도 해야 되고 고민인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그치? 근데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지금 시기는 그래도 아직은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 거거든. 그러니까 제일 불안감이 많이 올 때는 수능 전날, 수능 전전날 이런 날보다도 한 일주일 전쯤이야. 일주일 전쯤에 일주일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 근데 그 일주일이 지금 2주나 3주나 더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는 한 주 한 주 잘 소중하게 생각해서 지금 잘 마무리해야 될 부분들 정리하면서 공부하면 되겠어. 그치? 그래도 끝이 있는 시험이니까 내가 뭐 성실하게 오늘 살든 살지 못할든 간에 시간은 똑같이 가고 있어. 그러니까는 조금만 더 힘내. 잘 마무리해보자. 여기 이거 봐보면 그 AQ가 일단 다 잡아볼게. A, B, C. 그다음 이쪽이 PQ. 잡고 길이를 관계를 봐보면 2루트 7. 그 다음에 3루트 2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렇게. 그치? 근데 이제 여기 sin QAP가 어딘지 체크해보면 sin QAP는 여기거든? 요 QAP 여기 알파라도 볼까? sin QAP. 그 다음에 sin APQ는 어디냐면은 여기 이 부분이야. 이 베타를 뱉어봐. 이렇게. 그치? 이렇게 두고 나면은 이 공식을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만 외우고 있으면 안 돼. 그치? 이게 의미하는 바를 삼각형 안에서 바로 해석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거였잖아. 이 사인 값에 마주보고 있는 편, 길이랑 이 사인 값에 마주보고 있는 편의
이 길이의 b를 의미하는 게 사인 값의 b인 거라고. 그치? a는 2r 사인 a, b는 2r 사인 b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공식을 써놓고 나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 apq 안에서의 변의 길이의 b를 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보자마자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 루트 2 대 3이라고 하는 거. 그치? 그게 문제풀이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요 삼각형 이 삼각형에서의 이제 길이의 b를 알려줬다라고 하는 거를 바로 잡고 시작을 해볼 수 있겠지. 그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다음 애초에 지금 중점에 대한 얘기나 5대1로 내분한 점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잡았을 거야. 이제 3대 2대 1로 잡았을 거니까 3K, 2K, K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시작을 했겠지. 그치? 이렇게 본다고 하면 결국에 뭐냐면은 여기 대 여긴 거야. 얘 대 얘. 2K 대 3루트 2라고 하는 거는 문제에서 루트 2 대 3이다 이렇게 준 거지. 루트 2 대 3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지.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K 값은 1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바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K는 1이다. 그치? 이게 이제 나와 있는 조건들을 이용을 해서 우선적으로 표시를 한 거라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요거는 첫 번째 APQ에 대한 삼각형에 대한 해석을 한 거라 볼 수 있겠지. 그치? K가 1이 나왔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걸 봤더니 ABC의 외접원의 넓이인 거니까 결국에 이 ABC 전체 큰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 그 외접원의 넓이라는 얘기했을 때 당연히 한 곽과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떠올리면 그치? 반지름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지금 이미 뭐가 나왔냐면은 두 개나 나왔어. 어떻게 두 개가 나왔냐? 여기서 2루트 7은 애초에 알고 있던 길이야. 그 다음에 K가 1이 잡혔으니까 이 길이도 알고 있어. 그치? 그러면 뭐 이 길이든 이 길이든 간에 문제에서 얘기한 건 전체 외접원의 넓이 구하려 하면은 하나만 더 알면 된단 말이야. 삼각형의 6가지 요소 중에 길이 2개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만 더, 각 같은 거 하나 더 알거나 길이를 알면은 ABC에 대한 정보를 완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 봤었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 여기에서 3루트라고 하는 정보를 한 번 더 이용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안 쓴 조건들이 있는지를 봐보면 요거 3루트 2, 2루트 7? 근데 완성된 삼각형이 보이네요. 어디가 완성돼 있냐면은 요거 길이 완성돼 있지. 이렇게 지금 이 길이 지금 완성돼 있잖아. 그치? 2루트 7, 3루트 2. 여기 길 5네. 온 거니까 이 세 변의 세 각 중에서 아무거나 다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접근할 수 있지? 그러면 어디를 찾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를 찾으면 이제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기를. 그치? 여기 찾으면 이 길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 길이 알고 있고, 여기 사인 값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코사인 값을 바꾸고 나서 이쪽 길이 구해버리면 되지. 그치? 그러면 이 각과 마주보고 있는 변은 2R이다를 계산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차근차근 작전을 짜면서 가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면 되겠어. 그치? 처음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파악해야 될 변이나 각의 값은 뭔가, 그 다음에 완성시켜야 될 삼각형은 뭔가, 계속 일관되게 내가 뭐 1년 동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인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할 수 있으면 되겠지. 그치? 이 관련 문제가 빈칸 문제로 나올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생으로 문제 풀게끔 나올지는 수능 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빠짐없이 나오는 테마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게 풀이 방향을 좀 정리해서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치? 그리고 15번은 바로 설명을 해볼게.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들 푼 것 같으니까 15번 설명을 바로 한번 해보기로 하자. 이거 대칭성에 대한 얘기들을 아직도 파악을 좀 덜한 사람들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볼까? 이 문제풀이랑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한번 이 둘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는지는 봐볼게. 이 둘이 무슨 관계야? 요 함수랑 요 함수랑? 뭐에 대한 대칭 관계야? 예, 두 개. 준이 보여? 뭐에 대한 대칭 관계지? 만약에 함수 하나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에 y는 1 있어. 이거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다고 하면은 하나가 y는 fx야.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함수는 대칭시킨 이 함수는 우리가 뭐라고 표시를 해야 되지? 얘는 y는 뭐야?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거 2-fx라 얘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치? 왜냐면은 어떤 x 값을 잡든 상관없이 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잡았다면 2를 더한 거를 2로 나눈 게 1인 거야. 두 함수 값을 더해서 2로 나눈 게 1인 거잖아. 그치? 그 값은 어디든지 유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치?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애초에 보자마자 그냥 2분의 k에 대한 선대칭이네?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어. 물론 문제풀이에서 우리가 그걸 의미 있게 쓰진 못한다 하더라도 이 대칭 관계라고 하는 거는 좀 이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놔야 돼. 그리고 이제 추석 기간 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fx 플러스 f2-x는 뭐 2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2 하지 말고 4라고 해볼까? 그러면 이 함수는 뭐에 대한 대칭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기 자신이 뭐에 대한 대칭인 거야? 뭐에 대한 대칭? 여기를 이렇게 양쪽씩 이렇게 2로 나눠보면 되지. 그치? 이렇게 해보고 나면은 얘가 의미하는 거는 1,2에 대한 점대칭이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치? 이게 나왔던 원리는 이거였던 거잖아. 기본적으로 얘가 함수가 이렇게 생겨서 이쪽이 a, b야. a, b인데 a, b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함수 값이 하나가 여기 있고 하나가 여기 있고 이렇게 빨렸다 하면은 여기가 a면 여기 a-x 이쪽 a 플러스 x 그치? 요 관계를 유지했을 때 두 함수 값을 더해 그리고 2로 나눈 건 항상 f a랑 같다. 그게 지금 b인 거지. 이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 그치? 요 관계는 저 파란색 선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놔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놔도 여기를 a-x라 생각하고 이쪽을 a 플러스 x라 본다 하면은 계속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요 식이 자주 나오는 식이긴 하지만 그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x자리에 a-x를 대입한 형태가 이제 훨씬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치? 항등식이니까 이렇게 대입을 시켜놓고 나면은 이쪽 fx로 바뀌잖아. fx 플러스 f2a-x를 2로 나눈 게 b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지. 이게 지금 a, b에 대한 점대칭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 이 부분이 2a인 거야. 그러니까 a는 1인 거지. 1. 그 다음에 얘는 2로 나눠놓고 나면 2. 이렇게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 이렇게 얘기했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그 함수가 f3은 8이다. 이런 조건이 있어. 여기 1,2에 대한 점대칭성을 말로 준 게 아니라 이렇게 식으로 줬어. 그렇게 줬다라고 하면은 그 상황에서 식 세우는 것까지도 이렇게 연습이 돼 있어야 되지. fx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쓰면 될까? 원래 0,0에 대한 점대칭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잡거든. fx는 x3승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쓰지 않고 이 지금 두 개는 필요 없다의 관점으로 가잖아. 그치? 원점 대칭이면 기함수만 이렇게 놓고 계산하지. 그치? 그럼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요거 ax라 봤을 때 이 함수를 1,2에 대한 점대칭으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그 얘기는 그대로 x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y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의 관점을 볼 수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 식을 어떻게 써야 돼? 보자마자 x-1의 3승 플러스 a 곱하기 x-1 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2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거 1,2에 대한 점대칭성을 의미한다 하고 나서 3 대입했을 때 8이다라고 하면 이제 A 값이 나오면서 정답이 나오는 상황인 거잖아. 그냥 이런 것들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연습해. 점대칭이랑 선대칭에 대한 상황은 당연히 수능 단골 테마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다시 복습하고 가기. 그치? 이제 1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 15번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에서 지금 중요했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이 가족권에 보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극한, 그 다음에 x-a분의 위에는 gx-ga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값이 존재하고 그 값은 0 이하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0 이하다 이렇게. 그치? 근데 이 식을 봤을 때 해석을 하나로만 하면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알 수 있어야 되거든. 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알고 있는 원래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원칙이야. 밑에가 지금 0으로 간다고 했을 때 위에 분자 부분의 극한도 0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쵸?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xa에서의 극한값 함수값이 같다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고 표시할 수 있어야 돼. 그치? 여기 이 부분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극한에 gx 빼기 ga인 거니까 그냥 요게 이제 0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결국에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다. 이 상황을 내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미분계수거든? 그치? 그러니까 우미분계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얘기는 뭐 연속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함수가 어쨌든 계속 감소해야 되는 거거든. 그치? 연속이 아닌 부분 빼고 나서는 전부 다 지금 감소해야 되는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꼴은 생각할 수가 없어. 애초에 얘가 뭐 이렇게 만약에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나 아니면 감소하는 함수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마이너스 1이랑 1이 어디 있든 간에 상관없이 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1이 지금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함수를 값을 뒤집어야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증가 부분인 건데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어. 얘 지금 뒤집어 버리면 그러면 이쪽은 감소가 돼 버리잖아. 그건 맞는데 여기 요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지. 요거는 괜찮은데 이쪽 있잖아. 여기 여기는 그대로 살려야 되는 거잖아. 살려야 되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도 그대로 살려야 돼. 플러스 k만 해야 되는 건데 증가면 이제 바로 안 된다는 상황을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요것도 한번 봐볼까? 그냥 계속 감소하는 함수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봐. 계속 감소로 본다 하면은 이 마이너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1이 여기 어딘가 있어. 이렇게 이것도 되는지 생각해보면 이건 반대로 요 부분이 반드시 지금 증가로 바뀌어버리지. 그치? 그렇게 되니까 얘가 성립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는 뭐 이런 상황들 다 제외하고 당연히 뭐가 전제로 깔리냐면은 최고차의 개수는 이거는 지금 0보다 작아야 돼. 최고차의 개수. 그치? 이게 증가가 돼버리면 1보다 큰 쪽은 무조건 지금 증가가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프 추론을 어떻게 했었던 거냐? 얘를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만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이쪽에다 한번 다시 그려볼까?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마이너스 1이 정확하게 여기에 찍히고 1이 여기 이렇게 찍히고 이 두 개 상황을 생각을 해야 문제에서 나와 있는 이 최고차의 개수가 0보다 작을 때 우미계가 0보다 작고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그치? 왜냐면은 이 상황에서 봤을 때 x축이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렇게 돼버리면 얘 이렇게 위로 올렸을 때 증가 부분이 생기는 거니까 그건 안 되고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은 결국에 이 상황에서 이 함수를 이 부분을 그대로 반대로 올리면 되지. x축 기준에서. 그죠? 반대로 올려버리면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치? 이렇게 지금 떨어졌지?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살려. 요거, 그 다음에 여기 미분계수 0 찍었고, 요렇게. 그치? 이런 그래프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1차적으로 음이계가 0보다 작고 나왔다가 어렴풋이 완성이 된 것 같기는 해. 그치? 근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등호를 따져보면 이제 마이너스 1에서는 이렇게 구멍이 막혀 있고, 여기는 지금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 두 개는. 이렇게 지금 파악을 했지. 근데 이제 이게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야.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은지. 근데 이런 데 보면은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은 거 맞지? 그치? 여기도 다 마찬가지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아. 근데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은 어디가 우극한과 함수값이 달라? 지금? x가 몇일 때? 1일 때. 그치? 1일 때는 함수값은 여기 있는데 우극한은 지금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럼 둘이를 같게끔 만들려고 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여기서 k를 더해줬어. 그치? 그러니까 요 부분이랑 이 부분은 k만큼 더해준다 얘기한 거였으니까 얘를 여기 위에까지 지금 이렇게 끌어올리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얘를 그대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되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쪽도 끌어올려서 가야 되겠지. 그치? 물론 이거 지금 정확하게 계산해보면 얘가 지금 위로 올라가긴 하는데 대략적인 흐름만 이렇게 보여줄게.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고 여기서 연결돼서 가는 형태가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한 게 이제 이 그래프 추론의 의미였다를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요거 이제 상황을 마무리를 해보면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볼게. f'x라고 하는 거는 최고차의 개수가 문제에서 이제 얼마인지는 안 알려줬어. a에다가 마이너스 1과 1을 갖고 있으니까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 두 개를 이제 인수를 가져야 된다. 파악을 한 거고, 문제에서 f'0은 마이너스 6이었던 거니까 0 대입한 게 마이너스 6이 되려고 하면은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6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바로 계산을 할 수 있었어. a 값은 마이너스 6. 이렇게 좀 찾은 거야. 그치? 하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형태로 가면 되는데 f2분의 1 값 구해야 되지? 계산하는 과정에서 요거 그냥 전개한 다음에 뭐 적분을 해도 돼. 적분한 다음에 적분상수를 여기 이 그래프를 통해서 찾아도 되긴 하는데 우리 알고 있는 내용 한번 써보면 결국에 요거였잖아.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마이너스 1과 1이 있어. 이렇게 됐는데 함수가 갔다가 걷다 이렇게 내려간 거니까 요 상황에서 요만큼의 길이가 의미하는 건 여기 넓이를 의미하는 거였다고. 그치? 이렇게 지금 파악할 수 있지? 그러니까 보자마자 여기서 이렇게 지금 식을 썼으면 돼요. 극대 빼기 극소. 요게 6분의 한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는 마이너스 6이지? 여기에다가 이게 3승을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다. 예. 8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조건들을 연결시켜서 정리를 해볼게. 문제에서 나 조건을 아직 안 썼는데 나 조건에서 gx는 t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최대값은 13이다.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게 t가 점점 커지다가 교점이 어디서 마지막으로 13이냐를 잡아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그래? 이 부분에서 여기에 이렇게 연결시키면 지금 여기에 지금 13이라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원래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밑에 있었던 이 부분은 마이너스 13이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 그치? 마이너스 13. 그렇지? 마이너스 13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극대 빼기 극소가 8이라고 하는 걸 계산해놨으니까 요 지점이 이제 뭐가 되냐? 여기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지금 잡아보면 되지. 그치? 그 마이너스 5였으면은 여기 요 지점은 플러스 5가 되는 거. 이렇게. 그치? 이렇게 다 파악이 된 거니까 얼만큼 올라갔는지도 보이네. 문제에서 플러스 k만큼 했다고 했었던 거니까 이렇게 올라간 값이 이 k 값 10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다. 그치? 이렇게 지금 바로 찾았던 거지. 그치? 그럼 이제 나올 수 있는 정보들은 다 쓴 거니까 k는 10은 이미 나왔어. 이제 문제에서 f에 2분의 1 대입한 값 찾으라 했으니까 fx만 계산하면 돼. fx만 정리해보자. fx는 최고차의 개수는 원래 마이너스 6x 제곱이면 마이너스 2x 3승에서 출발했을 거야. 그치? 마이너스 2x 3승에서 출발했던 거니까 마이너스 2 쓰고, 그 다음에 여기 x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3을 기준으로 보자. x 플러스 1 접했다라고 하는 식 0인자 두 개 쓰고,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1, 0, 1, 2가 되겠지, 이렇게. 2가 되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를 x 마이너스 2 하고 여기다 빼기 13을 이렇게 지금 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fx 완성시켰으니까 여기다가 2분의 1을 그대로 대입하면은 정답이 나오는 상황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풀이에서 결국에 15번 문제에서 수투 문제가 나오게 된 건데, 그래프 추론을 요 조건을 통해서 해주게끔 요구했거든. 그죠? 그거 볼 때 이게 우극한, 그러니까 평균 변화를 우극한이 의미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다라고 하는 걸 잡았다. 그 다음에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여기 포함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여기 있었던 이 그래프를 이만큼 올려서 생각하는 그 연습이 필요했었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복습을 하고 가면 되겠어. 그치? 소율이 이거 괜찮아? 민준이가 이해됐어?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20번의 합성함수 얘기랑, 그리고 21번에 있는 극한에 대한 얘기, 뭐 22번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 세 개를 좀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할게. 지금 마무리 안 됐으면 잠깐 좀 더 풀어보고 바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이런 문제가 있었나 정도는 아니지. 기억은 나지. 그리고 그 리뷰노트에 거의 비슷한 문제들 넣어놨거든. 그러니까는 지금 기출 연습하면서 틀렸던 문제들은 위주로 다시 리뷰노트에 있는 문제 풀어보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봐. 제가 그 카톡을 좀 내보내드려요.
네, 모의고사를 좀 잘못 나눠줬는데 오늘 나눠준 거 2회라서 그거는 다음 주 토요일에 풀어오면 되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1회를 좀 풀어야죠. 1회를 다시 나눠줄게. 잃어버리지 않고 갖고 있을 수 있겠지? 자신 없으면 다시 나한테 줘. 내가 수요일에 줄게. 미적분 1회 다시 나눠줬어. 잃어버릴 것 같다는 사람들 다시 줘. 네. 그냥 2회 걷고 수요일에 줄까? 그냥? 그냥 2회 다 걷을게. 그게 안전할 것 같다. 안녕하세요. 15번, 20번의 합성함수 관점 좀 다시 봤더니 이해 잘 돼? 빈칸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합성함수를 해석하는 방법의 원리를 다시 한번 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 그래서 요거 헷갈렸던 사람들은 같이 봐보기로 하자.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라고 얘기했는데 0과 4 사이에서 그렇게 된다 했고,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4는 fx라고 하는 거는 얘 지금 계속 평행 이동되면서 똑같은 함수 반복해서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0과 4 사이에서 함수가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은 이게 그냥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형태로 계속 8, 12 이렇게 가고 있는 함수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개형이 지금 이렇게 잡혀있는 상황.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건 방정식이 이렇게 됐잖아. fx는 fx를 실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걸 봤을 때 일단 어떤 처리를 해봐야 되냐면은 여기 이렇게 그냥 네모라 생각해봐. 이게 헷갈리면 네모라 보는 거지. 그치? f 네모는 네모를 만족하는 네모를 찾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는 뭐부터 먼저 찾는 거냐면은 fx는 x라고 놓았는데 이 x 자리에 네모가 들어갔다 생각을 하면 돼. 그치? 그러면 이제 f 네모는 네모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1차적으로 요구를 했던 건 fx는 x의 실근이 뭔지를 먼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는 x다 이렇게 식을 만들었을 때 넘겨보면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3은 0인 거니까 x는 0이랑 3 이렇게 두 개가 실근이 된다고 하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지. 그치? 근데 사실은 이 x의 정체는 뭔 거냐면 이게 지금 네모인 거야. 이 들어갈 네모가
하나가 0이고 하나가 3이 된다라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네모 1은 0인 거고 네모 2는 두 번째 네모는 3이다. 지금 이렇게 관계식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상황인 거야. 그치? 괜찮지? 그러면 네모가 뭔지 다시 보면 네모가 결국에 fx였던 거잖아. fx였던 거니까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계산이 돼. 그래서 fx는 0을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하시는 거고 이쪽에서는 fx는 3을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하시는 거고 이렇게. 그치? 그러면 그 x값은 뭐가 되냐? 봐보면 원래 fx가 x 플러스 4x였는데 주의해야 될 게 이 0x 4 그러니까 이 4 쪽에는 등호가 안 붙어 있었어. 그치? 그러니까 0만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여기 들어갈 x값은 0밖에 안 되는 거. 그치? 그 다음에 이 3인 값 3이 되는 값은 지금 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3이 될 때를 계산해보면 되는 거잖아. 그치?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인 거니까 x는 1과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이 지점이 1과 3이 이렇게 지금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거에 대한 얘기가 그냥 차근차근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가족권에 들어갈 값은 1이 되는 거지. 모든 실근은 0, 1, 3 요 세 개인 거니까. 그치?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한 거라 보면 되겠고. 그치?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반복이 될 거란 얘기지. 여기서 0 하나 걸려 있고, 그 다음에 1, 3. 지금 이 안에 지금 세 개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근데 이게 4씩 늘어나면서 반복이 되는 거니까, 여기 들어갈 애들은 이제 4 더하면 4, 5, 7.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치? 그 다음 거에 들어갈 거는 8, 9, 11. 이렇게 지금 계속 들어간다는 사실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지. 그치? 그래서 결국에 문제에서 얘기한 거는 A3n-2랑 A3n-1, A3n-2랑 그 다음에 A3n-1, 그 다음에 A3n에 대한 식을 이제 먼저 만들어서 생각을 해봤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왜냐면 공차가 어쨌든 얘 다 공차가 4거든. 그치? 여기서 보면 0, 4, 8로 간에도 공차가 3 거고 요렇게 간 것도 공차가 3 거고 그다음에 1, 5, 9로 간 것도 공차가 3 거고 3, 7, 11로 간 것도 공차가 3 거지. 그거에 대해 이제 일반항만 세우면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A3n-2라고 하는 거는 첨자가 2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니까 1, 4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쟤에 대한 일반항을 세워보면 여기는 이제 4n-4가 된다. 이제 1 대입했을 때는 0, 2 대입했을 때는 4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 여기서 1만큼 더해야 되는 거니까 4n-3인 거고 요거 3n일 때는 4n-1인 거고 이만큼 다시 더한 거니까 이렇게 일반항 잡을 수 있었던 거였지. 그래서 결국에 문제에서 얘기한 A20이라고 하는 건 여기다 8 대입하면 되겠지? 4 곱하기 8 빼기 4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 그 다음에 A23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4 곱하기 7 대입하면 7, 3, 8인가? 8이네. 4 곱하기 8 빼기 3 이렇게 아닌가? 7 A23 여기 23이 아니었네? 물어본 게 20이 아니라 A20을 물어봤으니까 A20으로 가보면 7 대입해야 되지? 4 곱하기 7 빼기 3 이렇게 방향 잡으면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A21 구해야 되지? A21은 4 곱하기 그 다음에 7 빼기 1 이렇게 지금 계산하면 되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버리면 80이 정답이다.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합성함수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그냥 바로 푸는 거를 어렵게 느낀다 하더라도 이 빈칸에 있는 건 채워서 풀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놨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확인해 볼게. 사진 괜찮아? 선이야, 한 달 남았어. 아파?
36. 살짝 하나 실수한 거 있는 것 같은데. 어? 21번 왜 36이라는 친구들 있지? (21번) 이제 우리 많이 했었던 내용에 대한 문제인 거니까 요거 이제 잘 풀 수 있어야 돼. 36이라고 써서 틀리면 억울할 것 같은데.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자. 가조건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위에는 gx 곱하기 절대값 fx 이렇게. 근데 이게 존재한다라고 한 거니까 일단 세모라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치?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뭐였냐면은 예를 들어서 x-1분의 x-1 곱하기 x-2가 있어. 그냥 기출만 풀기보다도 그냥 다시 좀 너희가 헷갈려 하는 포인트들을 정리를 좀 해볼게.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얘는 x는 1에서 불연속인 거야? 아니면 연속인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 선생님, 연속인 거, 불연속인 거? fx 이렇게 돼 있으면 연속인 거, x는 1에서 연속인 거, 불연속인 거?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면 내 질문 이거거든? 함수가 이렇게 좌표평면 위에서 이 둘이 이렇게 지어지면서 x-2 그래프가 될 거니까 이렇게 그리면 맞냐라고 지금 물어본 거야. 맞아 틀려? 그치 잘했다. 그치? 어디? 여기 2고 마이너스 2고 2면은 요 1인 지점에서는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야 된다. 여긴 정의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그치? 이미 여기 분모에서 0이 되는 순간에 끝났어. 위에 얘가 도와주고 말고랑 상관없이 무조건 함수는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 이렇게. 함수값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그치? 없어. 정의되지 않아. 근데 문제는 이거지. 여기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의 x-1분의 x-1 곱하기 x-2를 보면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1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확인해보면 좌극한도 마이너스 1이고 우극한도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치? 이렇게 점검할 수 있지. 이게 이제 극한과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었던 거고. 그치? 그렇게 연결시켜보면 이 fx 밑에 x-1 곱하기 x-2가 깔려있어. 이렇게 깔려있을 때 이게 극한이 항상 존재한다 얘기했어. 항상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어떤 상황을 봐야겠다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냐면은 이렇게 1일 때랑 그 다음에 자동으로 x-1 곱하기 x-2 그 다음 위에가 gx 곱하기 절대값 fx 이렇게 됐을 때 이 극한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럼 이제 gx랑 fx 중에서 이런 애들을 인수로 가지는 게 뭔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 fx는 지금 다시 x-1 곱하기 x-2가 들어가지. 그치? 이 안에 x-1 곱하기 x-2가 들어가. 근데 그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x-1, x-2는 이 밑에 거를 지어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애들일까 안 되는 애들일까? 내 말의 질문은 이거야. 만약에 x-1분의 절대값 x-1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 이거 1에서 극한값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안 존재하지. 그치? 왜냐면은 이게 x가 1보다 클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를 구분하면 이때는 1인데 이때는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우리 배웠던 것들을 쭉 한번 다시 연결을 시켜보면
이게 x-1의 제곱을 이렇게 인수로 가지잖아? 그때는 이게 계산이 됐어. 그치? 왜냐면은 이 상황에서는 얘가 이렇게 두 개로 잘랐을 때 x가 1보다 클 때는 그냥 x-1이지?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1에서 이걸 보려고 하는 건데 이거 지금 보려고 하는 건데 얘 계산할 때 x가 1보다 클 때는 위아래로 그대로 지어지면서 x-1의 제곱이 1 플러스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야. 1 플러스라고 하면은 여기는 그대로 결국에 위아래로 지어지면서 0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치? 0이 되지. 그치? 근데 이 밑에 것도 x가 1보다 작을 때의 좌극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붙긴 하거든? 마이너스 붙는데 어차피 지금 1 대입했을 때 서로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0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위에 게 밑에 있는 0인자를 지우는데 보탬이 되려고 하면은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인자는 얘보다 0인자가 하나 이상 많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면 되겠어. 그치? 그러니까는 결국에 이 상황에서는 fx의 절대값 안에 x-1, x-2가 들어가 있는 거는 밑에 거를 지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는 결국에 gx가 x-1, x-2 둘 다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던 거였지.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결정된 게 이 gx는 x-1과 x-2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아직 0인자가 뭔지 나머지 인수는 모르니까 뭐 qx 지금 이렇게 써버릴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을 확인해 보면 그치? 하나만 더 확인해 보면 되잖아?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이번에는 gx가 분모로 깔려 있어. 그치? 그럼 분모를 써보면 얘 그대로 대입해 보면 x-1, x-2, qx 쓰고 위에는 절대값이 붙어 있단 말이야. 절대값 쓰고 나서 gx-fx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그치? 그리고 이제 아까 배웠던 거 그대로 적용이 되지.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은 이 gx-fx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x-1을 최소한 몇 개 가져야 돼? 이게 존재하려고 하면은 존재한다 그랬어. x-를 최소 몇 개 가진다?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x-를 0인자 몇 개 가져야 돼? 최소? 서진이 대답할 수 있어? 2개. 이해돼? 2개라는 거? x-1의 제곱. 그 다음에 x-2도 적어도 2개 가져야 되는 거. 이렇게. 맞지? 준이가 이해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x-1에 여기 x-1에 제곱이 지금 이렇게 깔려 있으면 이 상황에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우극한이랑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좌극한 이렇게 계산해보면 위에 거든 밑에 거든 이건 지금 0이 된다고 얘기했던 거였거든. 요거 일단 지어서 볼까? 요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절대값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때는 이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x-1, x-1이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1에서의 좌극한인 거니까 이 안에 값이 음수인 거잖아.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고 이렇게 빠져나왔어. 얘가 마이너스 1이 돼버려서 그냥 0인자가 각각 하나씩 있을 때 절대값 안에가 0인자 하나 있고 밑에 그냥 0일 때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치? 근데 여기가 제곱이 붙어버리면 그러면 위아래로 x-1의 제곱이 지금 빠져나온다 했을 때 여기가 실제로는 안의 값이 지금 음수니까 음수의 제곱으로 빠져나온다고 하면은 여기 어쨌든 결국에는 여기 양수로 그냥 빠져나오게 되는 상황이거든. 그치? 그렇게 돼버리니까 당연히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지.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됐던 거로. 그치?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하면은 gx-fx가 x-를 하나만 갖고 있어서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달라져 버려서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이제 2개 이상 가지면은 여기 별표를 0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지. 그치? 근데 지금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미 gx가 최고차이 개수가 1인 4참수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뒤에다 더 붙일 게 없어. 이렇게 지금 끝나버린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산을 마무리하면 되겠지. 근데 이제 여기다가 대답을 마무리 시킬 때 g-1을 구하랬는데 g-1 -f-1은 4 곱하기 9다 해서 여기 지금 36이 맞는데 f-1도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계산 안 한 것 같아. 그치? f-1은 원래 있었던 식에 대입해보면 -2 곱하기 -3인 거니까 이제 6이란 말이에요. f-1. 이게 6인 거를 하나 더 감안을 해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36에 -6 넘어가서 6 더하면은 42가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치? 요거 실수한 사람들 좀 잘 참고할 수 있도록 해봐. 잠깐 쉬었다 할게. 여기까지 정리 안 된 거 있으면 다시 물어봐줘. 준이가 이해됐어.
그러니까 22번 하나 좀 더 해볼게. 최근 실전 모의고사에는 22번 문제가 지수로 함수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 근데 이제 정말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평가원 문제 정도로 그냥 이제 풀만한 수준으로 나오는 문제들도 있는데, 좀 어떤 점을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 테니까 잠깐 한번 조건들 분석하는 연습을 해봐. 곧 설명을 할게. 현이 풀었어.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응. 아, 요 좌표? 아, B 좌표? 맞아, 이거. 아, A를 기준으로 해서 직선의 방식 만들었네. 맞아. 이거 설명을 해볼게. 우선 이제 이런 함수를 맞닥뜨렸을 때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냥 곡선부터 그릴지 아니면 뭔가 관계식을 만들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지에 대한 얘기인 건데, 이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함수라는 생각 해볼 수 있고, 그치? 여기에도 k 값이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던 거니까 이에 마이너스 x승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그치? 근데 구체적으로 점근선을 어디에 잡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판단을 해보는 건데, 이때 이 둘을 뭐 전부 다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은 밑이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치? 2의 x승, 2의 마이너스 x승인 거니까 이 좌표 교점을 k단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생각 먼저 해볼 수가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계산을 무작정 끝까지 끌고 가자는 아니지만 이 교점을 먼저 표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해서 방정식을 푸는 형태로 가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래서 방정식을 먼저 생각해 보면 둘이 같다라고 놓는 거야. 2x승 플러스 2분의 k랑 그 다음에 k 곱하기 2의 x승분의 1 플러스 k 마이너스 2 이렇게 식이 만들어졌지. 하고 나면은 2의 x승을 t라고 생각했을 때, 얘를 t라고 이렇게 치환했을 때 물론 t는 0보다 크겠지. 이렇게 놓고 나면은 양변에다가 이 t를 곱해봐. 이 t를 곱해서 t에 대한 방정식으로 정리를 해보자. 2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kt 는 그 다음에 2t 곱했으니까 2k네. 2k 플러스 그다음에 2k 마이너스 2 그대로 써보면 k 마이너스 2에다가 2를 이렇게 곱해서 t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전부 다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 2t 제곱 그 다음에 2kt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kt 그리고 넘어갔으면 4kt인 거니까
4-kt가 됐어. 그치?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다가 빼기 2k는 0이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그치?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되는지 봤더니 2t에 t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이쪽에 이렇게 써버리면 4t 마이너스 k t 해서 요즘 만들어지는 거 알 수 있지? 근데 이 중에서 t는 k 값이 1보다 크다 했으니까 t는 2분의 k라고 하는 사실을 좀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치? t라고 하는 건 원래 2x승이었거든. 2x승이 2분의 k인 거니까 이 x라고 하는 거는 로그 2의 k-1이다.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어. 그치? 그럼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아까 했었던 상황을 파악을 해보는 건데, 이 지수함수를 다시 한번 써봐. 이 지수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교점이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 교점을 A를 뭘 구한 거냐? X좌표를 구한 거야. 로그 2의 K-1을 지금 이렇게 구한 상황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그때 Y값이 뭔지를 판단해보면 원래 식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지? 이 X자리에다가 로그 2의 K-1을 대입해버리면 2에 로그 2의 2분의 K지? 여기다 플러스 2분의 K인 거니까 2분의 K에다가 2분의 K. 그냥 K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이 좌표가 Y좌표가 K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지금 찍혔다 설명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일단 뭘 봐야 되냐면은, 우리 뭐 기출을 통해서 수도 없이 봐왔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 있잖아?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그래프를 여기다 넣어봐야겠지?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래프를 이렇게 넣어봤어. 그치? 그리고 어딘가에서 2의 x-2 마이너스 3이랑 교점이 생겼는데, 그 값이 b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뭐 그 그래프는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간다를 했을 때 이런 지점이 이제 b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b. 응? 근데 이 함수가 y는 2의 x-2 마이너스 3 이면 기울기 마이너스 1 했을 때는 우리 기본적으로 이게 의심이 되거든? 얘를 이렇게 잡아서 본다고 하면은 이 두 개 길이는 같을 거야. 그죠? 두 개 길이 같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평행이동이 x방향으로 평행이동한 절대값이랑 y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간 절대값이 같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그래서 그거를 찾을 수 있으면 그럼 뭔가 이제 계산이 되는 형태로 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 왜냐면은 여기서 x축이 뭐 여기 요렇게 들어갔다 봤을 때 y축이 여기 지금 이런 형태로 이렇게 있으면 결국에 문제에서 얘기한 거는 이렇게 이 넓이가 이제 얼마인지를 준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까지 거리 공식을 쓴 게 있을 거고, 근데 여기 길이 알고 있다고 하면은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넓이는 애초에 지금 문제에서 16이라고 나와 있던 거지.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k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이게 가장 어려웠던 포인트인데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요 밑에 곡선이 y는 2의 x-2 3. 그러면 얘를 밑이 2인 함수라고 봤을 때 로그 2의 x-1, k 요 점은 어디 위에 곡선인가, 어느 곡선 위에 점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느 곡선 위에 점인가. 이 푸는 방식을 다른 방식 하나 더 알려줄 수 있는데, 둘 다 리뷰 노트는 필기를 해놨어. 근데 첫 번째 풀이가 그래도 조금 더 생각하기에는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거거든. 첫 번째 풀이 보고 두 번째 풀이도 좀 참고를 해보면 될 것 같다. 이 점이 평행이동 관계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똑같은 길이만큼 빠지고 올라갔을 때 어느 곡선 위에 있는가.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얘랑 지금 겹친다를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그대로 가가지고 어떤 이런 상황으로 지금 다시 갔는데 이 점이 여기서 몇만큼 평이동한 건지를 보려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 한번 다시 봐봐. 로그 2에 이거 보기 어려우면 로그 2에 2분의 k, k라 생각해도 되고, 아니 있는 그대로 이렇게 봤을 때 y는 2에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어디에 점일까? 그렇지. x 플러스 1이 딱 들어가 있으면 여기 대입하는 순간에 로그 2에 k, 그냥 k 빠져나오는 거 알 수 있지. 그치? 그 얘랑 비교해보면 x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y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왜 관계를 딱 지금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거 찾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긴 했어. 이거 찾는 게. 그치? 왜냐면 지금 이거 봤을 때, 이 x승 플러스 2분의 ky 관계를 보려고 하면은 잘 안 보여. 관계가. 그치? 근데 이거를 좌표를 통해서 거꾸로 어떤 곡선 위의 점인지를 분석할 수 있었어야 된다. 이게 좀 어려웠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다. 그치? 어쨌든 결론 나왔어. 뭐냐면은 여기 길이가 3이고 여기 길이 3인 거니까 요 길이가 3루트 2라고 하는 게 잡힌 거야. 요만큼 길이지. 3루트 2. 그치? 3루트 2가 잡혔으니까 나머지는 이게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지. 삼각형 넓이 구해보면 삼각형 넓이 16이라 했지? 16은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3루트 2 하고 곱하기 h인 거야. 그치? 그래서 h가 뭔지 이제 써보면 되는데 h라고 하는 거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봐야 되겠지? 직선의 방정식 만들려면은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좌표를 기준으로 찾아도 되고 a좌표를 기준으로 찾아도 되는데 일단 b좌표가 뭔지 봐보면 b좌표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로그 2의 k 마이너스 1이었는데 지금 플러스 3한 거니까 플러스 2로 바뀌었어. k에서는 3만큼 빼야 돼.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겠다. 이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지금 계산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거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되고 이건 이제 상관이 없겠지? 지금 써보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로그 2의 k 플러스 1 그다음에 플러스 k 이 점을 지나간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에서 다 넘겨서 보면은 x 플러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로그 2의 k 그래서 마이너스 k는 0이다. 요렇게 지금 써주면 되겠지. 그치? 요거랑 뭐 사이에 거리인 거냐면은 0,0 사이에 거리인 거야. 요렇게. 어디가? h가. 이렇게 있으면 h라도 놓자. 요렇게. 다나 이거 이해돼? 그래서 정리해보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2분의 그 다음에 1 곱하기 0, 1 곱하기 0 다 지어졌고 여기 이 뒤에 부분 상수만 써주면 돼. 절대값 1 마이너스 로그 2의 k 마이너스 k 요게 이제 h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면은 계산이 되는 상황을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대입해서 끝까지 한번 가볼게. 보면은 다 넘겨버리면 3루트 2 위에는 32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절대값인데 안에 거 그냥 부를 바꿔놔도 되겠지? k 플러스 로그 2의 k에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지금 식을 쓸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요거 통째로 물어봤어. k 더하기 로그 2의 k가 얼만지를 물어봤어. 그치? k 값이 얼만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k 더하기 로그 2의 k를 구하라 했으니까 얘가 그냥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형태로 가면 되겠어. 지금 계산 좀 잘못한 게 있었나? 루트 2 여기 루트 둘이 h 안에다 대입할 때 루트 2끼리 지어졌네? 이렇게 지어졌으니까 넘겨버리면 3분의 32가 되겠다. 그치? 이렇게 됐으니까 이 값은 3분의 35다.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둘이 더하면 38이다. 이렇게 찾았던 걸로 보면 되겠어. 예언이가 이해됐어.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보면은 이 평행이동이 똑같이 됐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이 값을 찾기 위해서 어느 곡선 위의 점인지를 찾아야 된다. 이게 좀 어려웠던 문제라고 보면 되겠다. 그치? 서진이 이거 이해됐어?
요거 이제 변형시켜 놓은 문제들이 지금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 오늘 받은 모의고사 2개를 꾸준히 풀면서 기출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오고 있는 좀 최근 경향에 맞는 파이널 모의고사를 꾸준히 좀 풀면서 수능 대비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 시간 금방 갈 거니까 조금만 더 고생하자. 오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사람씩 불러서 좀 상담을 좀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풀었던 것들 관련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오늘 받았던 거 기출 돌아보기에서 이제 변형 문제도 다시 풀어보는 시간 가지고, 그리고 수특 수능 완성을 모의고사 형태로 좀 준비를 해놨거든. 그래서 그거 이제 추가로 풀면서 좀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오늘 이과반 친구들이 저쪽으로 옮기기로 하고, 여기서 나머지 친구들은 계속 하기로 하자. 그래서 내가 상담하면서 한 명씩 부를게.